안녕하세요. 12강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생물 다양성의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그림은 생태계 A의 식물 군집에서 시간에 따른 유기물량을 나타냈대요. 기억과 니은은 각각 순생산량과 총생산량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총생산량, 순생산량 개념 기억하시죠? 네. 어떤 생태계에서 생산자가 만든 총 유기물이 총 생산량이고 그 중에서 생산자 자체의 호흡량을 뺀 것이 순생산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더 크겠어요? 총 생산량이 순생산량 플러스 호흡량이니까 항상 순생산량보다는 총생산량이 크겠죠. 당연히 기억이 총생산량이고 니은이 순생산량이 될 겁니다. 그러면 호흡량은요? 총생산량에서 순생산량을 뺀 게 호흡량이니까 요 차이가 호흡량이 되겠죠. 네. 지금 시간이 지나는데 처음에 T1에서부터 양수림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음수림이 출현하면서 이렇게 극상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네. 좀 유기물량의 변화가 있지만 음수림이 출현하면서 극상으로 가면서 이게 안정되는 걸 보이죠. 총 생산량도 안정되고 순생산량은 거의 이제 0에 가깝게 되는 게 안정되는 극상의 생태계입니다. 자, 기억 T1일 때 A에서 1차 소비자의 호흡량은 니은보다 크다 그랬어요. 니은은 순생산량인데 1차 소비자의 호흡량이고 순생산량은 지금 생산자의 순생산량이거든요. 1차 소비자의 호흡량은요. 섭식량보다 적죠. 1차 소비자가 생산자를 먹은 게 섭식량인데 그 중에 호흡을 하는 거니까 네, 니은 순생산량보다 섭식량이 작고 또 섭식량보다 1차 소비자의 호흡량이 작으니까 항상 호흡량은 순생산량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T2일 때 우점종은 초본이다. 여러분 천이의 과정 기억하시죠? 천이 과정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지유류에서 초본, 그다음에 관목림,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 이렇게 가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T2일 때는 지금 음수림이 출현하기 직전이에요. 양수림이 출현했고 음수림이 출현하기 전이니까 호남림에서 음수림으로 가는 이 중간이니까 오점종은 네, 호남림, 양수림과 음수림이겠죠. 네, 음수림이 아직 출현을 안 했으니까 양수림이겠네요. 네. 이 식물 군집에서의 총 생산량분의 호흡량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T1일 때, 2일 때 총 생산량, T1일 때 총 생산량은 이만큼이고요. 호흡량은 이만큼이에요. 이것분의 이것, 한 반, 2분의 1보다 조금 클 것 같죠? T2일 때는 전체분의 호흡량, 네. 눈으로 딱 봐도 계산해 보지 않아도 T2일 때가 훨씬 크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T1일 때보다 T1이 작다. 맞죠? 답은 디귿 2번. 다음 문제 5번입니다. 그림은 생태계에서 질소가 순환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라고 했어요. 질소 순환 과정 꼭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네, 탄소 순환은 간단한데 질소 순환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뭐 질소 고정 기억해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질산화 작용, 질소 동화 작용, 탈질산화 작용 이런 것들 개념들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대기 중의 질소가 가 과정을 거쳐서 암모늄 이온이 됩니다. 암모늄 이온 이거 뭐라고 부르죠? 대기 중에 떠다니는 삼중결합의 질소가 고정됐어요. 식물이 활용할 수 있게 이걸 질소 고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이 되는 것이 질산화 작용이죠. 식물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는 이 형태예요. 가는 보통 뭐에 의해서 일어나요? 질소 고정하는 뿌리옥박테리오나 아조토박토 같은 질소 고정 세균이 관여하죠. 기억. 가에 질소 고정 세균이 관여한다. 여러분, 뿌리옥박테리아는 이런 질소 순환에서도 나오고요. 공생, 상리공생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에서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나는 질소 동화입니까? 아니죠. 질산화 작용이에요. 질소 동화는 뭐예요? 그러면 식물이 암모늄 이온을 흡수해서 아미노산, 질소가 포함된 이런 유기물을 합성하는 이 과정이 바로 질소 동화라고 할 수 있죠. 생산자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분해자에서 과정 다가 일어난다. 아미노산이 다시 암모늄 이온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는 분해자에게서 일어날 수 있죠. 아미노산을 분해해서 유기물을 무기물로 돌려주는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기억, 디귿. 여기에 탈질산화 작용은 없는 거죠. 암모늄 이온 같은 것을 다시 대기 중에 질소로 돌려주는 게 탈질산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0번. 그림은 면적이 같은 서로 다른 지역 가와 나에 서식하는 식물 종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에요. A에서 N까지. 식물 종의 개체수를 물어보는 거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생물 다양성에 관한 문제인데 생물 다양성 그러면 뭐 기억하라고 그랬죠? 유전적 다양성, 같은 종내에서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생물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꼭 기억해 두라고 했고요. 이 중에 이 문제는 종 다양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A에서 N까지 총 14종의 4종이 가와 나 지역에 서식하는 그런 개체수를 카운트해서 나타냈습니다. 눈으로 딱 보기에 A종, B종이 좀 많구나.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래프가 여기 끊겼어요. 가는 A에서 I까지 9종이 서식하고 있고 나에서는 A에서 N까지 14종이 서식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기억, 가와 나에 서식하는 식물의 종수는 다르죠. 누가 많아요? 가 나중에 가는 9종, 나는 14종이니까 나가 많죠. 종 다양성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높다. 네, 일단 나에 식물의 종수가 많죠. 만약에 비슷하다면 생물 종다양성 두 가지에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개체 수가, 종수가, 종이 서식하는 종의 수가 많을수록 이 종이 균등하게 고르게 분포할수록 더 다양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나에서가 더 높죠. 가와 나 모두에서 개체군의 밀도가 가장 높은 종을 물어봤어요. 개체군의 밀도는 그 종이 서식하는 면적분의 개체수로 밀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가와 나가 모두 면적은 같다고 했고요. 개체수를 비교하면 되죠. 둘 다 A종이 가장 밀도가 높은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4번. 네. 다음 3점짜리 문제 볼게요.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요 개념을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래요. 에너지 흐름인데 에너지 흐름은 이제 생태계에서는 에너지가 흘러가잖아요. 들어온 에너지가 다시 나가게 되는데 들어온 만큼 나가게 됩니다. 네, 안정된 생태계 X라고 했죠. 들어온 만큼의 에너지가 나가요. 이동하는 에너지 양을 상대값으로 표는 X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분해자, 생산자, 소비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볼까요? A는 지금 B로부터 뭔가를 얻으니까 A는 생산자는 아니야. B는 어때요? 주기만 하죠. 니은에서 공급받고 A 이제 주기만 하니까 A가 생산자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제 태양 에너지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오는 걸 알 수 있겠죠. 빛 에너지가. 사체 배설물로 A, B가 주면 그게 C로 가니까 C가 분해자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A가 자연스럽게 소비자가 되겠죠. 자, 유입되는 에너지 양과 유출되는 에너지 양이 같다. 네, 똑같다. 요걸 전제로 깔았고요. 분해자에게서 방출되는 열 에너지, 요거네요. 요거는 소비자에게서 방출되는 열 에너지, 요거네요. 요거의 비율을 따지면 4분의 1이에요. 얘가 더 4배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볼게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1, 7, 1 숫자가 나와 있죠? 이 화살표가 더 어디로 향해요? 사체, 배설물로 가게 돼요. 여기서 받은 게 뭐죠? 총 7, 8, 9니까 9예요, 9. 3개를 더한 값이 그걸 누가 분해하죠? 분해자가 분해를 하죠. 그러면 C에는 9가 들어왔는데 얘도 역시 죽고 배설물 배출을 1을 하니까 남은 건 8이죠. 그 8은 다 어떻게 해요? 유입되는 거랑 유출되는 게 각각 A, B, C 각각에서도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그게 8이 나가겠죠. 8이 열에너지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1대 4니까 얘가 4니까 1 요거는 2가 되겠죠. 열에너지 2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A 입장에서 볼게요. 기억이 들어왔는데 2와 1이 나갔어요. 기억은 3이 되겠죠. B 볼게요. 니은이 들어왔는데 10, 3, 7이 나갔어요. 셋을 더하면 20이 되니까 니은, 태양 에너지로부터 에너지 20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더하기 니은, 기억은 3, 니은은 20이니까 20.5가 아니라 23이 되겠죠. B는 생산자죠. A의 소비자의 유기물 섭취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 아니죠. B는 광합성을 통해서 독립 영양생물입니다. 에너지를 얻고요. A가 B의 유기물 섭취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죠. 바뀌어야지 맞는 선택지가 되겠어요. 틀렸습니다. C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한다. C는 분해자잖아요. 유기물을, 사체나 배설물에 있는 유기물을 다시 무기물로 분해해서 자연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겠죠. 디귿. 답은 3번입니다. 네, 2번 볼게요. 그림 가는 공원 면적에 따른 각 동물 개체군의 개체 수를 여러분 그래프를 볼 때 항상 X축, Y축을 보세요. 공원 면적에 따른 개체 수, 나는 공원 규모에 따른 면적의 범위를 나타낸 거예요. 범위를. 여기에 최소 생존 가능 개체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최소 생존 가능 개체군은 특정 종이 장기간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개체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데이터 본 적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네, 저는 없어요. 전 처음 봅니다. 이 단원에서는요, 생태 이 환경 단원에서는요, 한 번도 못 본 이런 자료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제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래프와 자료 안에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쉬운 문제니까 내가 처음 받고 모르는 자료라고 해서 겁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 2번만 풀어주지만 그 뒤에도 보면 제가 따로 알려주지 않았고 책에도 나와 있지 않은 자료들이 좀 제시가 돼요. 하지만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다. 자료 안에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가 그래프를 좀 보죠. 공원 면적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지금 A, B, C 세 가지 개체군이 있는데 A는 소형 초식동물 개체군 A, 대형 초식동물 개체군 B, 대형 육식동물 개체군 C 이렇게 있는데 공원 면적이 커지면 당연히 개체수도 커지는 정비례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 생존 가능 개체군이 여기라고 할 때 A는 이 정도 면적이 돼야 되고 B는 이 정도 면적이 돼야 되고 C는 이 정도 면적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 면적에 따른 이제 규모에 따른 면적의 범위인데 소공원, 중간 크기의 공원, 대공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10의 제곱 정도 되는 100 제곱킬로미터 정도. 여기 정도죠? 네, 요만큼. 여기 정도 되는 범위가 소공원이에요. 누가 잘 살 수 있어요? A는 살 수 있어요. 네. B는 여기가 최소고요. 적어도 100 이상은 돼야지. 이게 최소니까. 이 정도 돼야지 잘 살 수 있고요. 네, 선생님이 좀 러프하게 이렇게 써보면요. C는 한 10의 4승 정도 돼야지 최소 유지가 되니까 C는 2 이상은 돼야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두 그래프를.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거 몰라도요. 충분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형 초식 동물 개체군
뭐 다 살 수 있어요. 소형 초식동물은 넓던 뭐 작던. 근데 대형 초식동물은 조금 더 넓어야 되고 대형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먹고 사니까 당연히 제일 넓은 면적이 필요하겠죠. 기억. 가에서 공원 면적이 10의 0승. 여기죠. 일대가 10의 4승일 때보다 B의 개체수가 많다. 당연하죠. 이때랑 이때 B를 보면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반대네요. 네. 일대가 많다고 했으니까 네. 이때가 많으니까 적다가 되겠죠. C를 예요. 대형 육식동물. 장기간 유지하려면 대공원이 필요해요. 그렇죠? 최소 생존 가능 개체군에 도달하기 위한 공원 면적은 B가 A보다 크다. B와 A를 비교할 때 A는 10의 네, 안 보이네요. 0승만 돼도. 하지만 B는 한 10의 제곱 정도는 돼야지 되니까 필요한 면적은 B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은 자료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때 겁먹지 마시고 자료에 충실하게, 그래프에 충실하게 해석하시면 어떤 거든지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다른 문제들도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